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제16주기 9.11 테러 추모식이 오늘 테러 현장인 뉴욕과 버지니아, 알링턴, 펜실베니아, 생크스빌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어떠한 폭력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고, 3,0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9.11 테러가 16주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그라운드 제로와 알링턴, 그리고 생크스빌에서 열린 추모식은 9.11 테러 희생자들의 유족과 구조대원, 생존자 등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례대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호명한 뒤 묵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미국은 절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위협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우리의 기계를 감히 시험하려다 패배한 적들의 명단에 추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단합할 때 어떤 폭력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의 자치단체들도 크고 작은 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은 오늘 오전 11시 타운에 위치한 9.11 추모 공원에서 타운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So I can't imagine how it would be for the parents, family members that actually were involved. It's a stark reminder that life is fragile, our way of life is fragile, and we need to continually to remember this day so that we do never forget. 한편 오늘 추모식은 일모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을 상징하는 두 개의 레이저 광선을 공중을 향해 쏘아 올리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카리브해를 쑥대밭으로 만든 허리케인 얼마는 플로리다주에 비바람을 뿌리면서 580만 가구를 암흑으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려만큼 인명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10일 플로리다주로 상륙한 얼마는 템파와 올랜도 등 중부를 휩쓸었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대피하고 58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북동부 항구 도시 잭슨빌에서는 사상 최대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11일 얼마는 열대 폭풍으로 약화돼 조지아주로 옮겨갔습니다. ABC 방송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등 모두 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는 플로리다에서 우려만큼 많은 인명피해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동 경로에서 카리브해 섬들을 초토화시킨 위력을 지켜본 주민 650만 명이 미리 대피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허리케인 하비와 얼마가 미국을 강타하면서 총 피해액은 최대 2,6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하비로 인한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의 정유시설 가동 중단과 실업률 증가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허리케인 악재로 3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 하락하리라 전망했습니다. 전기, 식량, 식수 공급이 끊기면서 약탈과 무장 강도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얼마로 인한 한국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 39 지역구에서 주 하원에 도전하는 죄니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한인들로 구성된 한인 선거 대책본부가 결성됐습니다. 이들은 한인 주 하원 의원을 만들어 한인 정치력 신장을 통해 한인 사회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죄니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한인 선거 대책본부가 결성되었습니다. 2달 남짓 남은 이번 선거에서 한인 주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자발적 참여자들로 한인 정치력 신장을 통해 한인 사회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기 위하여 한인 선거 대책본부를 결성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홍보를 통하여 한인들의 후원과 투표 참여를 이끌어 죄니정 후보에게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정치력 신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한인 사회의 건강한 내일을 우리 후세인 아들, 딸들을 위하여 죄니정 주하원 의원 당선을 위한 한인 선거 대책본부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클로스터 시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죄니정 후보는 39 선거구에서 린다 슈와저 상원 후보와 애니 하우스만 하원 후보와 함께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될 경우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아무 문제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또 언어도 불편하시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원이 되고 싶어요. 한편 오는 29일 6시 30분에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니정 후보 기금 모금 행사가 열립니다. 후원회 측은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채널 K 뉴스 김지수입니다. 내일 뉴욕주 예비선거 날입니다.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맨해튼 이 선거구의 한인 로니조 예비후보가 승리를 다짐하며 한인 사회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10일 뉴욕주 예비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인 유권자의 표심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19선거구는 재선에 나선 폴 벨론 의원과 폴 그라지아노 예비후보의 2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벨론 의원 측은 재임 기간 중 성공적인 업무와 한인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부각시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예비선거에서 벨론 의원과 한 차례 경쟁을 벌인 바 있는 그라지아노 후보는 지역을 위해 일할 진정한 후보를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플로싱 20선거구 예비선거에는 피터 쿠 시 의원이 3선에 도전했으며 란킴주 하원 의원의 부인인 앨리슨 텐 후보와 경쟁합니다. 두 후보는 플로싱 다운타운 경제 살리기와 교육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캠페인을 전개했으나 선거 캠페인 초반 상호 비방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 선거구에서는 한인 1.5세 로니조 예비 후보가 도전장을 내고 총 8명의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 후보가 승리해 11월 본선거에 진출하면 사상 첫 한인 시의원 당선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 건립이 연기됐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이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반대의 걸림돌을 접한 한인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지난 7일 포트리 타운 의회에는 일본계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포트리 기린비 건립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날은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안에 최종 승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극우 세력의 강력한 반대로 타운 의회는 급기야 논의를 다음 회의로 미뤘습니다.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은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공식화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에 의하면 지난 4일 일본 극우단체 나데스코 액션 웹사이트에는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 반대 로비에 동참하자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재팬이라는 단체 등에서 나온 일본계 인사들은 포트리 의회의 건립 반대를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기린비가 건립되면 지역 내 일본계 학생들이 괴롭힘, 왕따 등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운 정부는 기린비는 역사를 알리고 인권 유린의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교육적 목적을 띠고 있다며 건립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YCFL 학생들도 일본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권 보호 교육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 방해 활동은 일본 정부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회사상 전례 없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 한인회장 민승기 씨가 공금 유용 의혹으로 제소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8일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장을 공금 유용 의혹으로 맨해튼 연방 민사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 전 회장은 뉴욕 한인회 측 인사와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하고 일부 금액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뉴욕 한인회는 공금 32만 달러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민
민 씨가 회장직을 맡았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회관 렌트 등 수입을 개인 목적으로 횡령한 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의 진상조사위원회 내부 감사에 의하면 민 전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은 모두 35만 3천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한인의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 회관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회관 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 공금 반환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법적 싸움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싸워 반드시 민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카 폐지 위헌 소송이 대학 차원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다카 폐지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니 나폴리타노 캘리포니아 주립대 총괄총장이 다카 폐지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폴리타노 총장은 유세 계열 10개 캠퍼스에 있는 4천여 명의 불체 학생을 지켜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다카 폐지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고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나폴리타노 총장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2년 다카 정책 입안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유세 계열 대학은 앞으로도 드리머들에게 거주민 학비 제공, 학자금 보조,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워싱턴 DC와 뉴욕을 포함한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등 16개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다카 폐지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시작으로 이제 대학들이 소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인 9일에는 맨해튼 트럼프 타워 인근에서 3천여 명이 다카 폐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주와 농성을 벌이던 30여 명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와 에릭 슈나이더맨 법무장관은 다카의 급격한 폐지는 너무도 잔인하고 대책 없는 짓이라며 트럼프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사전 여행 허가서를 신청한 H1 또는 L1 비자 소지자들의 해외 여행이 어려워집니다. 업무상 해외 여행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여행 허가 I-131 규정이 까다롭게 강화됐습니다. 이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USCIS는 최근 H-1B 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주재원 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 등이 영주권 신청 시 사전 여행 허가 I-131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 전에 해외 여행을 할 경우 사전 여행 허가를 기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상 I-131 수속 중 해외 여행을 할 경우 I-131이 기각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USCIS는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도 일부 해당 소지자들이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사용해 입국하더라도 I-131을 계속 수속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당 비자를 이용해 입국할 경우 I-131이 기각 처리돼 처음부터 다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해외 여행을 해야 할 경우라도 영주권 수속자들은 I-131이 최종 승인된 후에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한국 등 해외에 나가야 할 경우 신속 처리를 요청해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출국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USCIS는 10월 1일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영주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이민 심사가 모두 까다로워졌습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에퀴팩스 해킹 사태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일 에퀴팩스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뉴욕시 시민 2명이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배상금으로 최소 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의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은 수많은 사람의 크레딧 점수를 크게 낮출 것이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신분 도용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책임을 에큐팩스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태로 뉴욕주에서는 800만 명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선 7일에도 오리건주에서 2명의 피해자가 에큐팩스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에큐팩스는 고객의 크레딧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했다며 추후 관련 조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도록 명령할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크레딧 확인 및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약 290만 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하원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대형 산불 라투나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주 당국이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산불 라투나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재난 상황을 이용해 생필품 등의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 행태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 당국은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개솔린이나 식료품, 집값 등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의 가격을 비상사태를 선언하기 이전보다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불법이며 응급의료품이나 건물 수리 비용 등의 인상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국은 이 같은 행태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이나 $10,000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일 글렌데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라투나가 인근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비즈니스 엑스포가 열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는 12일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그레이돌프 라치 호텔에서 아시안 커뮤니티와 가든그로브 상공회의소 등 지역 단체들과 함께 아시안 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엔 지역 사업체 120여 곳이 참여해 아시안 비즈니스 간 교류와 상호 협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7일 난치병 환자들의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뉴욕주법은 난치병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의해 목숨을 끊도록 하는 존엄사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뉴욕주가 존엄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매년 존엄사 허용 법안이 상정돼 왔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8시쯤 텍사스주 플라노의 한 가정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집에서는 파티가 한창이었으며 총기 난사로 용의자 포함 8명이 사망했습니다. 총성이 여러 번 울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해 용의자와 마주쳤으며 그 자리에서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 동기와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9일 오전 브루클린의 철치 애비뉴역에 진입하는 코니 아일랜드 방향 큐 전철에 한 남성이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트랙을 따라 걷다가 역으로 진입하는 열차에 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날 브루클린 부시윅의 코시 우즈코 역에서도 J 전철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10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퀸즈 프레시메도 195 스트리트과 73 애비뉴에 사는 85세 한윤숙 씨가 9일 오전 11시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마지막으로 검은색 스웨터와 황갈색 바지, 흰색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윤숙 씨를 목격한 사람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 전화는 800-577-8477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맑은 햇살에 구름이 높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가끔 흐리면서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습도가 높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